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이라 그랬어요. 유형. 자, 유형은 신분에 따라서 이거 알아두세요. 신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로. 그 신분이 자, 빨간색 듭니다. 일반 상민 동그라미, 관원 동그라미, 유생 동그라미, 왕족 동그라미, 고위직 동그라미.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일단은 일반 상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천사. 다른 말로 필기하세요. 천사는 다른 말로 어떤 교재에는 천도라고도 부른다. 천도. 우리가 한양 천도할 때 그 도자 있잖아요. 도. 이 옮길 천자, 옮길 사자입니다. 자, 죄인을 천리 밖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로서 초전 초기 북방 개척을 위한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서 시행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 북방 정책 일환이니까 이쪽이겠죠. 사군육진. 아주 춥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춥다고.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져서 무거운 죄를 저질렀어요. 무거운 죄를 저지르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경상도에 있는 A라는 사람이 A라는 일반 상민이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 그랬을 때 천리 밖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렇게 이주시켰다. 그 중에서 이 전가 사변이 있어요. 전가 사변. 그러니까 전 가족을 이주시키는 것인데 가장 가족하였다.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 노부모들 싹 다 끌고 올라가네. 싹 다 끌고 올라가서 여기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원래 안 사는 곳인데 사람이 살아야지만 여기 이것이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 군대가 장군이 가서 이쪽 지역을 개척했는데 북방 놈들을 다 몰아내고 이걸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시켰는데 아무도 살지 아니하면 그 도망갔던 그 이주민들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하려면 여기 사람이 살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정책 일환으로서 밑에 있는 이 일반 상민, 죄를 지은 일반 상민을 근로 이주시켰다. 이게 바로 전가사변입니다. 대신 신분은 양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죠. 그래서 일반 양민과 동등한 생활을 하게 하였다는 약간 혜택은 있지만 워낙 힘드니까 다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렇죠? 자, 받으시고 자, 그다음 부처를 볼게요. 자, 부처는 관원이나 유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이 중도부처라는 게 있어요. 중도부처. 중도부처는 중간 지역에 붙여진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가 안동이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이 사람이 과거 급제를 해서 한양에서 이 한양이 근무지였어요. 근무지였는데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아서 이제 형벌에 처해진다. 그런데 이 관원이나 유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중도부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지역에 즉 한양도 아니고 안동도 아닌 광주 지역, 이 제3의 지역이죠. 제3지역. 이 광주로 가서 뭐 한다? 유배를 당한다. 유배지가 바로 어디예요? 유배지가 광주가 유배지라는 거지. 그래서 고향도 아니고 근무지도 아닌 제3의 지역에서 중간 지역에서 유배를 보낸다. 이게 바로 중도부처.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 관원이나 유생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 고위 현직자네요. 고위직. 정승급 정도 되죠. 정승급. 승정원. 그렇죠? 정승급. 장관 차관급. 그렇죠? 왕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 안치인데 이 안치. 이 편안을 안자를 쓰네요. 편안을 안자를 쓴다. 자, 행동의 제한을 가장 많이 받았다. 안치. 세 가지가 있어요. 본향안치, 위리안치, 절도안치. 본향, 고향으로 보낸다. 고향으로 보낸다.
본향안치. 그래서 고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나마 은전을 베푼다는 거죠. 자, 위리안치. 애워쌀 위자, 둘레 위자. 이게 위리안치. 그래서 사극에 가보면 이렇게 초라한 오막살이 집이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둘레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데 이 울타리가 가시나무로 베어다가 심었단 말이지. 가시나무 울타리를 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못 나와요. 사람이 여기 안에 있거나 기껏해야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울타리 밖으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정약전이가 어떻게 가서 바닷가에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냐고. 정약전이가. 이 집 밖으로 못 나오는데. 그치? 봐. 울타리를 치고 외툴이 통제가 되었다는 거지. 위리안치. 간단해요. 둘러쌀 위, 둘을 요자, 에워쌀 위, 둘을 요자. 자, 절도안치. 이 절자가 끊을 절자입니다. 끊을 절자. 그래서 외딴 섬의 죄인을 격리시켰다. 교통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교통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가장 가혹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딴 섬에 보내서 이거는 병과가 안 되는가? 그럼 봐요. 그럼 그렇게 생각이 되겠네. 위리안치는 섬지방이 아니라 육지에서 위리안치를 하면 그 안에만 거주해야 되겠고, 절도안치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 섬지방에 보내면 되니까 굳이 뭐 가시나무 울타리를 안 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따로따로 되어 있다면, 별개로 되어 있다면 그것도 이해가 될 만, 정약전이 이해가 될 만하네요. 그렇죠? 외딴 섬에 보내는 거 절도안치, 가시나무 울타리 치는 거 위리안치, 고향에 보내는 거 본향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형벌의 종류입니다. 사형제도다. 사형제도. 삼복제 있다 그랬어요. 삼복제. 자, 교형은 알죠? 목졸라 죽일 교자입니다. 목졸라 죽이는 거. 참형은 벨 참자니까 참수당하는 거죠.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을 뜯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신체 중에서 가장 끝자리가 손가락, 발가락이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발가락부터 살을 뜯어내는 거. 칼로 이게 도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 칼을 살집을 도려내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살집을 다 도려내요. 도려내면서 이제 팔, 다리 끊어버리고 마지막에 목을 끊어버리고. 이게 능지처참. 그래서 보통 중국 고대사를 보면 뭐 5,000번, 6,000번을 살을 도려냈다래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3, 4일 가잖아요. 그 손가락에 있는 살을 도려내잖아요. 도를 돌리면서 피가 나오는 거죠. 그냥 죽여버리면 오히려 마음도 편해. 그냥 죽여버리면 죽음의 고통도 못 느껴요. 그러나 3, 4일 동안 그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끝에서부터 살을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나. 그렇죠? 이 팔다리 근육에서 싹 다 도려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국의 뭐 어느 환관 같은 경우에는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이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었는데 5,000번, 6,000번의 살을 도려내는 끝에 3, 4일 있다가 죽었대요. 마지막으로 뭐다? 아웃. 참수형이 당했다. 그게 능지처참이야. 능지처참. 부관참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무덤을 파서 다시 한번 죽이는 거죠. 사사는 줄사자입니다. 사약을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사형수를 수용하는 시설이 남간이다. 남간. 그래서 의금부 안에 교도소가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도소에 사형수를 모아놓은 곳이 바로 남간이다. 그러니까 서간하고 남간이 있었는데 그 남간이라고 하는 곳에 사형수를 두었다. 그렇죠. 자, 뭐 기본형 외에도 자자형. 자자가 뭐냐면 이 찌를 자자입니다. 찌를 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쓴다.
글씨를 이 글씨잖아요, 그렇죠? 글씨를 얼굴에 새겨버려. 그 영화 추노 아시나 추노? 장혁 나온 거 있잖아. 장혁 이다혜 나온 거. 거기 보면 노비 나오잖아. 노비 얼굴에다가 그 노비 노자를 써서 얼굴에 새겨버리잖아. 그렇죠? 죽을 때까지 저놈은 범죄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자자형. 노비를 몰입시키는 거, 뭐 재산몰수형 등이 있었다. 여기 나오네 자자형. 이 찌를 자자잖아요. 경면형, 얼굴에 새겨버린다. 이 얼굴 경자잖아요. 그 다음 윤형이라는 것은 신분 박탈형, 자격 정지형.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명예형이죠. 오늘날의 명예형에 관련된 것이다. 됐습니다. 자, 기출지문 정리해 주고요. 자, 법 이외의 형벌이네요. 자, 권세가 같은 경우에는 사형벌이 공공연히 행해지게 되죠. 뭐 줄이를 튼다는 거 나오고요. 줄에나 줄이라고 불려요. 앞설 누를 앞자입니다. 이렇게 앉혀놓고 위에다가 큰 돌을 갖다 놓고 위에서 내리 밟아요. 밟은다. 그러면 무릎이 다 으스러지는 거죠. 지질 낙자입니다. 낙형. 난장이라는 것은 곤장 펴는 거죠. 멍석말이 해놓고 곤장 피는 거 아시죠? 그 난형입니다. 팽형은 삶아 죽여버리는 거. 뭐 등등 많아요. 자, 휼형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휼형제도. 이 훌형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집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진다. 그 교재를 보시면 고려시대 한번 보세요. 고려시대 보면 20페이지죠. 거기 맨 밑에 기타라는 부분 나오죠. 기타라는 부분. 형집행 중에 상을 당한 경우이거나 인부인 경우에 일시석방제도가 있었다. 그게 바로 이 휼형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이 휼자가 불쌍히 여길 휼이야. 불쌍히 여길 휼. 그래서 수감 중에 부친상을 당한다든지 등이 있을 때는 불쌍히 여겨서 일시 석방시킨다. 그렇죠? 여기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거 휼형제도라는 것인데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 휼형의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로는 사면 감강종형이라는 말은 앞글자를 감, 끝에 자를 경, 감경제도입니다. 감경제도. 그 다음 보방제도가 있었다. 요 감경제도가 한번 나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감경제도. 이 한 단계씩 강등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5가지 형벌이 있었다 했잖아요. 태, 그 다음에 장, 도, 유, 사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형을 당하게 되면 한 단계씩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2단계 못 내립니다. 갑자기 점프를 해서 2단계를 못 뛰어내요. 그래서 사형은 유형으로 한 단계 내려오고 유형은 도형으로, 도형은 장형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오는 거예요. 요 2단계를 뛴다 그러면 틀려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보방제도. 건강이 좋지 않거나 친상을 당했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다시 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거 보방제도가 있었다. 봐, 여기 기출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 이렇게 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13년도 국가직 9급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가볼게요. 자, 가보개혁. 자, 종래 전통적인 오형 중심의 형벌 체계를, 그렇죠? 태장 도유사라는 오형 중심의 형벌 체계를 이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시킨 때가 가보개혁되었다. 이 자유형이 바로 뭐예요? 징역 또는 금고란 말이에요. 징역 또는 금고. 오늘날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자유형. 근데 태장 도유사 있잖아요. 태장 도유사에서 이 태형하고 장형은 자유형이 아니잖아요. 이건 신체형이지. 신체형. 곤장 치는 것은 신체를 박탈하는 형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징역형, 즉 도형과 유형이죠.
도형과 유형 중심으로 또 유형도 삭제돼요. 유형도 유배도 없어져. 유배지도 지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형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 갑오개혁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무청 소속이죠. 경무청 소속 들어봤지? 일제시대 때 경무청 그 연속극이라 드라마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무청 감옥소로 변경되었고 전옥소를 그다음 직수 암원에 설치가 되었던 그 옥들을 모두 폐지함으로써 감옥 사무를 일원화시켰다. 자, 그리고 요 3번, 4번, 5번을 체크하세요. 3, 4, 5를. 기출된 적 있어요. 자, 이 갑오개혁 때 이 감옥규칙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징역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법권 독립을 제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존은 뭐였어요? 기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고을사또가 행정권, 사법권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오개혁 때 들어오면서부터 행정권에서 사법권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법권 독립이 제도화된 때가 갑오개혁 때고, 그 다음 성문법 형태의 감옥규칙, 징역표가 제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 누진처우 나오네. 누진처우. 누진처우. 기출문제에 가면 이것을 단계적 처우라 그래요. 단계적 처우. 징역표를 제정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장형이 폐지가 되었다. 그 도형은 제가 말씀드렸지 이 도형은 뭐로 바뀌어요? 징역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형은 정치범에 한해서 적용되는데 나중에 이제 유형도 폐지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유형은 다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없어요. 그리고 미결수와 기결수를 구별했죠. 기존에는 구별하지 않았어요. 미결수, 기결수를 그냥 같은 방에 몰아넣었는데 갑오개혁 때부터는 미결수와 기결수를 분리한 때가 언제다? 갑오개혁 때다. 그쵸? 여기 보시면 이 감옥규칙에 미결, 기결을 구분하는 것이 나오고요. 감옥순시, 오늘날 시찰입니다. 시찰. 그게 명시가 되고요. 징역표에는 누진처우가 규정이 되었다. 자,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거 하나 나오죠. 23년도에 형무소로 교도소 이름이 바뀝니다. 감옥이라는 이름이 형무소로 개칭된 때가 1923년입니다. 그리고 이 형무소라는 이름이 쭉 내려오다가 1960년 형집행법 1차 개정 때 그때 오늘날 교도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받으셔야 돼요. 연역을요. 일제시대 때는 좋은 말씀은 안 돼요. 그래서 응보적이고 위화적이었다. 교육형주의 하면 틀려요. 이렇게. 차별이 남아 있었고 응보가 심했다는 거지. 차별적. 그렇죠? 미군정기 가볼게요. 미군정기.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무슨 새로이 무슨 법 체계를 정비한다는 것이 정비할 시간도 없었죠. 해방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6.25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정 시대의 그 짧은 시간대에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감옥령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의용했다. 그리고 그대로 행정 조직도 유지를 했다. 그래서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 미군정 때에 좀 독특한 것 두 가지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1번 체크, 2번 체크.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